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는 사건 기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참 큰일이네요. 전국에 딸 가진 부모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핸들링했던 이 경찰 제가 오늘 후반부에서 한번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지금 60대 또 다른 사람 실종 신고도 이런 식으로 뭉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오늘 좀 추정입니다만은 저 추정에 그치길 바랍니다. 추정에 그치길 바래요. 장미란 씨 저 추정 시신이 실제 장미란 씨 시신으로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첨벌 받든지 이건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국의 딸 가진 부모들 마음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이건 이제 추가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제가 또 상세하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카드 뉴스 올려주세요.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40.2%. 지금 모든 조간신문에서 이를 인용했습니다. 40.2%인데 어떤 여론조사는 이미 30%대로 좀 추락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이게 좀 중요한 건 뭐냐? 6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6주 연속. 6주면은 한 달 반이잖아요. 한 달 반. 한 달 반 내내 지금 계속 지지율이 꼬라박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도 지지율은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도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김어준이 지난주입니까? 30%대 3자가 들어가면은 그다음부터 회복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유가 뭘까?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지금 좌파 정당이 집권할 때마다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대구면 수성구, 부산이면 해운대구 막 집값이 오르고. 근데 이게 정책의 어떤 실패라든지 뭔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좌파 세력은요, 국민들이 내 집 한 채 가지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자기 집 한 채를 가지게 되면 좀 보수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뉴타운이 만들어지고 재개발된 지역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패턴이 그렇습니다. 패턴이. 그러니까 좌파 정당 세력은 국민들이나 청년들이 그냥 월세 내고 또는 전월세 이걸 내게 자꾸 해야만 득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듭니다. 국민들이 집을 한 채 가지고 편안해지면 보수가 된다. 좌파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 어려움 때문입니까? 어느 분이 이현정 스패너님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버스 아파트를 만들든지, 부동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있는 조이대 사법부 공격,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동익 대표도 그렇게 주장하시던데,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미훈련 축소하는 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저 그만해, 주한미군 한 10,000명 축소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재명 지지율은 꼬라박고 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한 3년 4년 됐습니까? 이제 1년 됐습니다. 1년.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자, 그 다음 카드 뉴스. 정당 지지율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이 41.9, 국민의힘이 37.6인데 중요한 것은 이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입니다. 민주당의 지금 지지율은 6%포인트 하락 추세이고 국민의힘은 4.5% 정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는 꼬라박고 있고 하나는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 여론조사는 밑에 이렇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래 여론조사 공표는 여론조사 기관이나 방법을 알려주는 게 맞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월 18일, 8월 21일 전국에 만 18세 이상 남녀 2026명, 많이 하는 거죠. 이거는 1000명이 아니라 2026명이니까 응답률이 높죠. 이런 거는 ARS 응답률이 3.2%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민주당이 41, 국민의힘 37이면 이건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죠.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간다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 다음 카드뉴스입니다. 카드뉴스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21.2%포인트나 급락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랄 소리인데, 뉴데일리 분석 기사를 보면은 직전 조사 대비 제가 어젯밤에도 그 여론조사 지지율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 설명을 할 때 비교로 할 때는 같은 의뢰기관,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한 뭐 1년이나 6개월 쭉 해왔던 그 추이를 보고 비교하는 게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이 의뢰한 그 여론조사 결과인데 직전에 조사했을 때보다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이 21.2%포인트가 급락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호남에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직전보다 21.2% 급락한 55.7%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역대치랍니다. 역대치. 반면에서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2.3%인데 10%포인트나 올랐다는 겁니다. 직전보다. 그러니까 직전 여론조사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바로 직전 여론조사 결과보다, 직전이란 말은 똑같은 여론 방법을 썼다 이 말이죠. 그죠? 민주당은 지지율이 21.2%포인트가 폭락하고 국민의힘은 한 10%포인트 올라갔다 이 소리입니다. 호남 지역에서.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중앙일간지에 나와서 한 달 전에 한 이야기가 있죠. 민주당을 떠받치는 양대 기둥은 어디냐? 호남 기득권 카르텔 플러스 수도권의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4050. 이게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입니다. 그 사람 말이 맞아요. 핵심 지지층. 그런데 호남의 기득권 카르텔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망하는 겁니다. 바퀴가 2개 있는데 바퀴 하나가 튕겨 나가버려요. 그러면 차 어떻게 됩니까? 전복되죠. 전복. 호남의 기득권 카르텔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지지율이 폭락하게 되면은 민주당은 제대로 버틸 수가 없죠. 그 차는 전복됩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21.2%포인트 폭락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유가 뭐냐? 오늘 석간문화일보에 조금 전에 떴어요. 저도 이게 왜 이럴까? 왜 호남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21.2%포인트나 갑자기 빠질까? 문화일보는 이렇게 분석해 놨습니다. 제가 문화일보 분석에 100% 동의하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일단 문화일보 분석 이유를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이 김민석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민석. 정치권에서는 김민석 신임 당대표 체제가 기대 속에 출범했는데 직후에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싸고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을 했다. 그죠? 2명 청년 최고하고 뭐 하나 있잖아요. 그걸 최민희나 이성윤이나 한민수나 이런 친청계하고 협의 없이 그냥 독단적으로 그냥 지명해 버렸다. 그리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대리투표 의혹 등이 호남 민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발로 해설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 충분하지 않냐? 아니 호남 반도체 줬는데 왜 갑자기 지지율이 21.2%포인트나 폭락하냐고. 호남 반도체 때문에 김민석이가 당대표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민주당 지지율은 폭락하냐 이거예요. 이게 아주 시원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이럴까? 왜 호남의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을 할까?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지지율하고 상관이 있지 않겠나. 이재명 지지율하고.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보면 호남의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은 이 직전 조사에서 76.9%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21.2%포인트 급락해가지고 55.7%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 그러니까 지방 직전 최저치는 언제냐? 5월 2주차. 5월 2주차. 직전 최저치. 5월 2주차가 이제 지방선거 공천 잡음이 있을 텐데 이때도 57.2%인데 거의 뒤로 회복을 했어요. 즉 호남 반도체가 호남 기득권 카르텔한테는 엄청나게 효능감이 좋았던 이슈였죠. 그래서 김민석이 당대표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당대표 시켜놨더니 또 지 맘대로 막 밀어붙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김어준 TV에 대항하는 민주당 TV도 만들고 또 인사도 전부 90도 폴더 인사한다 시키고 옷도 좀 이렇게 통일되게 입어라 이렇게 시킨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집어를 개 못 준다고 청년 시기에 전체주의 문화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 나이 든다고 해서 그게 변하겠어요? 그게 변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김민석 독주 체제가 되면 될수록 호남 기득권 카르텔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왜? 호남 기득권 카르텔은 호남 반도체로 큰 선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해줬다 이거예요. 그의 어떤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김민석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되자마자 지 맘대로 하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준다 이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제 저렇게 가면은 반도체 산업계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남 반도체는 불가능할 거야. 정권 바뀌면은 주춤할 거야.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데 거기다 어떻게 공장 세우나. 그리고 그게 몇 년 안에 후딱 세워지는 게 아니고 최소 10년은 걸릴 텐데. 그럼 그때 되면 호남 쪽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거 속았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지율 그냥 지하실 밑바닥으로 꼬라박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자, 다음 카드 뉴스 볼까요? 지지율이 이렇게 폭망하니까 호남만 지금 지지율 폭락하는 게 아니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서울은 아주 좁은 공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밀집해서 삽니다. 한 1,000만 명 가량이 이 좁은 공간에 살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하고 교통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 아마 비수도권 지역에 사시던 분들이 KTX 타고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오면 제일 답답한 게 느끼는 게 서울역에 딱 내리는 순간, 용산역에 딱 내리는 순간 그 앞을 딱 막고 있는 고층 빌딩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시죠. 주로 영남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경부선 타고 오시는 분들은 서울역 앞에 딱 내리면 옛날 대우그룹 빌딩 그걸 딱 보는 순간 압도당하죠. 용산역에 딱 내리면 용산역 앞에 있는, 호남에서 KTX 타고 오시는 분들은 용산역에 딱 내리면 그 앞에 있는 딱 높은 빌딩 거기 압도당하죠. 기가 팍 죽습니다. 촌 사람들은 그거 보면 답답해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매일 보는 거니까 잘 못 느끼는데 멀리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KTX 타고 서울역, 용산역 내리는 순간 처음 받는 문화적인 충격이 바로 그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건물도 완전히 성냥갑 같은 건물. 엄청난 답답함을 줍니다. 그래서 서울에서의 어떤 서울 시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느끼는 불만 중에 하나는 주거 문제, 즉 부동산 문제. 월세가 오른다? 전월세가 뛴다? 내가 갈 집이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치권이 뭐 하고 있냐? 이 집권 여당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월세나 전세가 싼 곳을 찾아서 막 가다 보면 경기도 지역으로 이전하기도 하고 이런 또 거기 가면 출퇴근 시간이 또 더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서울은. 그래서 주거의 문제, 교통의 문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다. 특히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세 살아야 되고 월세 살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당장 시급한 문제다. 이건 좌우파 정당을 가리지 않는다. 좌우파 정당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파 정당이 집권했을 때, 가령 이명박 정권이 집권했을 때 강북 지역에 뉴타운 만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지지가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지가.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조국이 쓴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왜 이명박 정권이라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저 완전히 토건족인데 이명박이한테 우리가 왜 졌을까? 그 이야기를 해요. 조국이가 그 책에서. 부동산에 대한 서울 시민의 욕망을 우리가 잡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그래서 좌파들은 그 이후에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크게 잡아가느냐. 좌파 지지하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들려면 서울에 신규 아파트 공급하면 안 된다. 대출 틀어막아야 된다. 그래서 전부 월세나 전세로 갈 수 있게 뭐 이런 방향을 하는 겁니까? 내 집 마련하면 보수화된다. 참 답답하죠. 장수님, 장수K님 지금 바닥민 지금 폭발 직전이다. 폭발했습니다. 벌써 이 지지율 폭락으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뭐 민주당이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세금 폭탄을 축소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쇼입니다. 쇼. 당장 김민석 뭐라고 했느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졌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세금을 축소하면 축소한다. 안 된다. 그대로 유지한다. 아니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긴 하겠는데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 이건 안 하겠다는 소리죠. 쇼하지 마세요. 쇼하지 말라고. 이제 정치 고관여층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분들이 계속 속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영풍 TV나 이런 정치 평론 유튜브를 아주 유심히 시청하시는 여러분 같은 분들은 속지 않아요. 즉 쇼하는 거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속으면 한 번 속으면 우연이지만 두 번, 10번 속으면 그 바보 되는 거예요. 그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영풍 TV 같은 프로그램을 충분히 보시고 속지 않아야 됩니다. 자, 다음 카드 뉴스.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선출안이 의결 보류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뭐 조선일보나 뭐 이런 연합뉴스 이렇게 보면은 이유가 뭐냐?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는 오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다음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이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발언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다음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넘어갔답니다. 그리고 박성훈 수석 대변인 말은 조직을 정비해서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당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디어였다. 자, 저는 여기서 제가 이거 가지고 별도로 한번 방송을 한번 해드릴게요.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장동혁 대표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젯밤 방송에서 뭐라고 했나요? 저의 방송 내용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하다가 뭐 댓글에서 그거 아니에요 하면 제가 바로 꼬리 내리고 눈치 보고 뭐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인기 영합하지 않습니다. 이영풍 TV는. 그런데 당협위원장 이 직선 선출돼 있잖아요. 이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책임 당원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제도입니다. 맞아. 당대표도 내 손으로 뽑았는데 지역의 시도 당위원장도 내 손으로 뽑아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의 당협위원장도 내 손으로 뽑으면 좋지. 좋은 거지.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차원은 찬성해요. 찬성합니다. 저는. 제가 이 아이템만 따로 내서 다음에 한번 방송을 해드릴게요. 아이디어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마침 8월 31일이 이제 만기일이에요. 당협위원회 임기가 끝나요. 그래서 이번에 갈아치워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내대표도 당원이 직접. 오케이. 민주당 원내대표 뽑을 때 대의원들이 관여합니다.
그게 뭐 권리당원은 아니지만 그 민주당 권리당원은 아니지만 대의원들이 관여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가 되고 나서 당원들이 주인공이 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이거 너무나 좋은 거예요. 당원 중심주의 우파 대중정당 너무나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언급을 할게요. 왜? 제가 여러분 총선 예비후보 2번 나가봤습니다. 제가 나가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주행 회장이 이 말씀 하셨죠. 임자 해봤어? 임자 개맛을 알아? 그 먹어봤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수도권과 영남권이 사정이 다릅니다. 사고 당협과 현직 국회의원이 있는 당협은 사정이 다릅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 장동혁 지도부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수도권에 사고당이 많습니다. 조직 정비도 잘 안 되고 뭐 민주당이 계속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그냥 지구당이 그냥 한마디로 당협이 그냥 뭐 힘도 없는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런 지역에 빨리 장동혁 지도부와 뜻을 같이 하는 멤버를 투입하는 차원에서는 이 아이디어는 너무나도 시급하고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어떤 문제? 영남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대다수 포진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여러분 제가 그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민주당은요. 호남이 홈그라운드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상도가 홈그라운드예요. 지금 영남 지역에 현역 배지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현역 배지들이 있는 지역에 이번에 당원 직선제로 해가지고 경쟁을 붙인다. 현역 의원들이 엄청 긴장할 거예요. 왜 긴장하느냐? 자기들이 진다는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유권자들이나 책임 당원들도요. 현역의 이름은 잘 기억해요. 아, 우리 동네 국회의원 홍길동. 그런데 예비 후보라든지 새로운 경쟁자 이름 잘 기억 못 합니다. 잘 기억 못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영남 중진 다 갈아치워야 국민의힘이 산다. 이 말 맞아요. 3선 이상 되는 분들은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별 효능감도 없는데 100% 다는 아니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현역 의원을 꺾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선출이 사고 당협이나 수도권 지역에 비어 있거나 이런 느슨한 지역, 그러니까 지금 관리가 잘 안 되었던 지역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빨리 장동혁 지도부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내려 꽂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남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현역들이 불안감만 가지고 실제로 또 거기 뭐 누가 지원하겠죠, 그죠? 지원해도 당협위원장을 바꿀 만큼의 어떤 그런 효능감이 발휘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는 효능감은 좀 떨어지는데 현역들의 반발. 현역들 중에 지금 저 경상도 지역에 장동혁 지도부 반대하는 현역들 많잖아요. 그 자들이 또 뭉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 뭐 오늘 장동혁 대표가 직접 그 이야기 했으니까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보자. 아, 이게 더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논의를 해보자. 그리고 다음 최고위 때 또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어떤 대안은 뭐냐? 대안은 1번. 사고 당협부터 먼저 뭐 단수로 보내든 뭐 전략을 하든 해든지 사고 당협부터 먼저 장동혁 지도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꼽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역들이 있는 곳은 뭐 천천히 조금 시간을 두면서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8월 31일 임기 끝나니까 그죠? 뭐 추석 전후에 한다든지 좀 아이디어를 더 들어본 다음에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히 그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지 않냐 이거예요. 왜 지금 긁어부스럼 만듭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장동혁인데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지금 뭐 내일 뭐 변합니까? 장동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영남 지역 국회의원들 일부 지역은 말도 잘 안 듣는데 괜히 반발이나 하고, 특히 제가 방송 때 한 번씩 이 소리를 지르지만 부산 정치권 진짜 몇 명 빼고는 지금 한동훈 눈치 보고 있잖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부산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이 공감하시겠죠. 낮에는 장동영, 밤에는 한동훈인가? 그런 식으로 정치합니까? 부산 정치권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면서 좀 기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다음 카드 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하고 있는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박민영 대변인, 손수조 대변인, 김효은 대변인,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조선일보는 뭐라고 제목을 뽑았냐면은 싹 정리, 친장계 3040 포화에 뒤통수 맞은 영남 의원들,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저는 제목을 이렇게 뽑겠습니다. 썩은 부위, 보신주의 세력 청산, 이런 것이 국민의힘 소장파 발언 아닙니까? 소장파, 혁신파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정치 오래 하신 정치 선배들이 너무 기회주의 안 해요? 혁신을 왜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줘. 이게 소장파지. 이게 진정한 소장파입니다. 김민수, 박민영, 손수조, 김용훈,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소장파고 쇄신파지. 대한과 미래가 쇄신파예요, 그게? 대한과 미래가? 지금 다 해체 분위기던데, 탈퇴한다고 하던데, 벌써 몇 명 탈퇴했다고 제가 여의도 정가에 소문 다 났습니다. 이미 대한과 미래는 끝이에요. 이런 어떤 멘트가 소장파 발언 아닙니까? 자, 김민수 최고위원 발언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동혁 대표가 이 임기를 지속해내야 총선까지 국민의힘 썩은 부위가 도려나간다고 생각한다. 8월 19일. 이게 혁신이지. 가죽을 뜯어내는, 피를 흘리는 고통을 수반하는 그 혁신, 쇄신. 김효은 대변인, 의정활동이 노쇠한 분들은 바뀌는 것이 맞다. 8월 20일.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올림픽 공원 안 나와보고 당의 기여는 안 하고 그저 보신주의, 이런 분들 싹 다 정리해야 된다. 8월 21일. 손수조 미디어 대변인, 국회의원도 3선 제안을 걸어야 합니다. 이미 고인물. 8월 19일. 여러분 이 말 다 찬성하시죠? 예? 찬성하시죠? 근데 제가 누구라고 특정은 안 하겠지만 이 말씀을 이영풍 TV 와서 했는데 조선일보가 이영풍 TV라고 인용을 안 하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전 다 맞다고 봐요. 저분들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자, 다음 카드 뉴스. 지금 국민의힘이 사법부 장악 쿠데타다, 이렇게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재판 재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 대법원장, 즉 사법부의 수장,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국가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사법부의 수장이 누구예요?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국민이 선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들이 나름의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체제이죠. 그럼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 주려면 대법원장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워서 망신 주고 길들이려는 탄핵 사전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국민의힘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럴 바에 이재명 재판 재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참 뼈가 있는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들이 나서서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밀어준다. 판사들은 안 나서고 국민이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이 왜 사법부의 독립을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도와줘야 되냐.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들이 나서서 먼저 시작해야 된다. 방송 독립도, 공영방송 독립도 그 종사자들이 나서야 된다. 필요하면 머리도 깎고, 그래야만 국민들이 뒤에서 후원해 주는 것이지. 자기들은 팔짱 다 끼고 앉아 있는데, 판사들은 팔짱 끼고 다 앉아 있는데 왜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투쟁해야 돼요? 판사들도 투쟁해야지. 3천여 명이 뭐 하냐고.
그 이야기는 오늘 장동혁 대표가 했어요. 정말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입니다. 자, 다음 카드 뉴스. 민주당이 조이대 사퇴하라. 그러면서 탄핵하겠다는 건 말을 함부로 안 해요. 사퇴하라. 압박하는 거죠. 왜 압박합니까, 여러분? 왜 압박합니까? 응? 주말 사이에 그 김태규 의원의 쇼츠가 막 돌았는데 조용히 해! 하는 쇼츠 보셨죠? 거기에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뭐냐? 조이대 대법원장이 지난번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이 아니라 파기자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면서 국회에 나온 판사들에게 좀 따져 물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조용히 해! 이게 핵심이 아니고, 그때 조이대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해서 범죄 혐의로, 저렇게 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 대통령 선거 못 나오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걸 못했으니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위해서 판사들이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 판사들 전부 입 싹 닫고 있지? 바람 불기도 전에 그냥 누워버리네. 예?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요, 이보다 더 폭압적인 정치 세력이 나온다고 칩시다. 인류의 역사는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럼 그때 바람 불기 전에 다 누워버릴 거예요, 판사들이? 그럼 대한민국 사법부 독립은 언제 쟁취됩니까? 요원하죠, 그렇게 되면. 오늘 그 이야기를 장동혁 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선관위 특검. 서초동에 사무실 마련했습니다. 킥오프 들어갑니다. 이제 파견검사 20명, 이태한 특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최대 165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본수사기간은 90일, 석 달입니다. 필요한 경우 30일, 한 달씩 두 차례 연장해서 최장 150일, 5달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겠죠. 뿌리를 뽑아야 되겠죠.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뿌리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한 특검. 자, 돌아온 건 백골 시신. 진짜 이 기사 보면 그냥 화딱질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아까 그 장미란 씨 그 속보 있었잖아요. 저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에 있는 분이 30대 여성 장미란 씨입니다. 근데 이 경찰관이 자기가 통화했다는 거 뭐 통화도 안 되고 그냥 실종 뭐 처리된 거. 근데 실종된 60대 남성이 또 있었대요. 이 사람 시신이 발견됐답니다. 돌아온 건 백골 시신. 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유족이 제주경찰서에 와서 이런 이야기 했답니다. 죽은 다음에 사람 시신 찾으면 뭐 할 거냐? 사람 죽여놓고 빨리빨리 대응해서 실종자를 찾아내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는데 사람 죽고 나서 찾으면 뭐 하냐고. 죽기 전에 구출해내야지. 그게 경찰의 임무 아니냐고. 그걸 잘 안 하니까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사건 피해자들 수두룩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 조간신문에 일제히 담당 경찰이 뭉개고 셀프 종결해도 검증 시스템이 없는 실종수사, 그래서 검찰의 보안수사권만은 마지막으로 남겨놓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한 사람들 반성하세요.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종됐는데도 실종사건 뭉개는 그 피해 사례를 당해봐야 정신 차립니까? 난로가 뜨거운지 손대서 화상을 입어봐야 아냐고요, 그게. 자, 안보뉴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대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NN 보도입니다. 북한이 8,500여 명의 군인을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 중이다. 현재. CNN 방송에서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 부국장이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8,500명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추가로 5만여 명의 병력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왜 어마어마한 뉴스냐 여러분. 여기에 드론기를 운영하는 병사들이 한 1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병지뢰 제거 전문가 1000명, 드론 운영병이 400명. 그럼 이 병사들이 만약에 남북한 간에 전투 상황이 벌어지면 드론을 실전에서 운영한 실전 체험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엄청난 위협이 되죠. 위협이. 근데 지금 저 전방에는 뭐 3단봉으로 지금 저 부대 지키고 있습니까? 실탄 장착도 안 합니까? 탈영병 의혹이 있는 국방장관은 뭐 합니까? 자, 다음. 중국 왕이 외무장관이 이 아주 시금방진 소리를 했죠. 지난주에. 남북 두 나라, 남한 따로, 북조선 따로. 여기에 대해서 외교관 출신 김건 의원도 그렇고 김천식 전 통일연구원장이 직격을 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한국과 북조선이라는 두 나라로 하려고 한다. 그럼 이게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 위반하는 거거든요. 위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의 중국 지지를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정 간섭하지 마라며. 중국은 뻑하면 트럼프한테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죠. 어이 중국 왜 한국에 내정 간섭해?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어요. 북한 땅에 있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김정은 독재체제 말고 왜 남의 나라에 이래 간섭해? 왜 남의 나라 이래 내정 간섭하면서 6.25 전쟁 때 한 300만 명 때려 부었어? 중국 인민해방군. 어디 시금방지게 말이야. 남의 나라에 내정 간섭이나 하고. 참을 수 없죠.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